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음과 몸이 별도, 또 생각과 마음과 몸이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들을 못 하세요. 근데 사실은 사람은 생각, 마음, 몸이 이게 삼위일체가 된 좀 완벽한 존재죠. 뭘 떼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이성 없이, 몸과 마음만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는 동물이죠. 그죠? 또, 이성과 몸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성과 이 마음만 있다면, 생각과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존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자는 거는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게 살자는 겁니다. 그 건강함이 생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몸도 건강하자는 의미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크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사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우울하고 그리고 또 병든 그런 마음 상태, 무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꼭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성공하면 이 집을 나가야겠다. 내 진짜 이 사람들 보기 싫다. 이런 마음에 정말 저 자신을 아주 많이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됐냐고요? 아니요. 정말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중독,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계속 술과 담배, 뭐 마약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됐고요. 심하게는 고3 때는 난독증이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책의 활자가 되게 뭉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 시험도 정말 고통스럽게 준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 몸은 많이 망가졌었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 제가 경험을 해보고 또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 우리가 참 바보 같구나, 그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생각과 마음이 싸우면 결국 망가지는 건, 남는 건 내 망가진 몸뿐이다. 네, 이성이 자꾸 다그칩니다. 근데 마음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왜? 누구도 나를 기다려주거나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은, 에고는 욕심쟁이니까 화를 내고 의심하고 계속 재촉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울보가 되죠. 그래서 불안하고 매일매일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독성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섭식장애, 그러니까 폭식을 했다가 또 다 토했다가 또 굶었다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몸은 아무 말 못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지켜보고 감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큰 병에 걸리죠. 그죠?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이 욕심을 부려서 마음을 괴롭히면 결국에는 이게요. 이러면은 마음이 몸을 돌보지 못해요. 생각이 몸을 돌볼까요? 마음이 몸을 돌볼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운동 좀 해야겠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좀 뭔가 좀 챙겨야겠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건요, 사실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몸을 챙기는 건 마음이지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때마다 정기검진 받고 거기에 운전하고 가서 조금 지루하지만 불편하지만 정기검진을 받는 건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를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내 몸을 보살피는 기능은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면 마음은 몸을 못 돌봐줘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대로 몸이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은 울보니까 계속 아프다고 막 징징거려요. 저 코끼리가 엄살쟁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술도 먹자 그러고 담배도 피자 그러고 잠도 자지 말라 그러고 화도 내라 그러고 막 더 우울해라고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 위에 있는 그 안장은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삭 가라앉죠. 그게 큰 병, 대표적으로 암 같은 걸로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바보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내담자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려요. 우리 인생이 2, 2, 3, 1이다. 2, 2, 3, 1이다. 무슨 얘기냐고요? 20대까지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부모랑 싸웁니다. 맞죠? 예, 이성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죽어라 공부해야 돼. 근데 마음은 그걸 못 따라가죠. 그리고 엄마랑 잘 지내야 돼. 근데 싫어. 엄마한테 짜증 많이 부리고 엄마랑 계속 싸우죠. 또 아빠랑도 싸우고요. 자, 그 다음엔요. 또 이는 뭐냐고요? 죽어라 짝 찾으러 다니죠. 죽어라 사랑과 싸우죠. 예, 이성이 말합니다. 더 멋진 여자, 저 멋진 남자 만나려면 더 좋은 직장 가야 돼. 더 예쁘게 꾸며야 돼. 더 멋있는 척 해야 돼. 좋은 차도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걸 못 따라가요. 마음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20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3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 돈 법니다. 그리고 죽어라 애하고 싸우죠. 또 이성이 학원비 벌어라, 여행비 벌어라, 집 늘려라, 차 좋은 거 사자. 마음은요? 돌볼 시간이 없어요. 마음을 못 돌보면 몸을 돌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 1은 뭐예요? 자, 20대까지 우리는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부모랑 싸우고요. 40대까지 죽어라 연애하고 죽어라 사랑과 싸우고요. 70대까지 죽어라 돈 벌고요. 실제로요, 은퇴는 60대까지 하지만 70대까지 무엇인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70대까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돈을 버십니다. 왜요? 죽어라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80 되기 전까지는요, 80 넘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죽습니다. 죽어요. 예, 암 걸려서 병 걸려서 죽습니다. 병과 싸우다 죽어요. 이 일이 왜 벌어질까요?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날 믿어주고 마음이 진짜 원하는 욕망,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면, 그러면 애가 다를 필요도 없고 화가 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가고 시절 인연이 맞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시절 인연이 맞으면 또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남이 큰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거, 그거 마음이 부럽지 않으면 돼요. 나도 우리 집이 좋고 내 작은 차가 좋으면 되는데 에고가 그것을 못하게 해요. 네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니?
더 큰 차, 더 큰 집. 우리 애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본인한테 실제로 즐거운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입학식 몇 달,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부러움 사는 거지. 그 친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효도 많이 하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면 그러면 정말로 몸이 어떻게 해서 망가지냐면 일단은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감정이 요동을 치면 호르몬이 따라서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호르몬 자체가 과분비가 돼요. 그래서 감정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없어도요, 그냥 나는 항상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예요. 나는 항상 기분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그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문대학교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어떤 무의식,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이성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큰 시험을 준비하다가, 큰 시험일수록 사실은 무의식의 작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합격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믿고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무슨 사법고시라든지 아니면 아주 큰 뭐 변리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성의 힘으로, 생각의 힘으로 그나마 명문대를 갔고, 그리고 졸업은 했는데 부모님은 또 요구해요. 더 큰 시험, 더 큰 자격증을 따봐라.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생각을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의식, 저 코끼리는 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 친구는 신경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섭식장애,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아니면 폭식하고 불면증 걸리고요. 계속 손을 떨고 불안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은 결국에는 그걸 포기한 상태로 직장에 들어갔으나 지금은 젊은 나이인데 처년대 예쁘게 생겼는데 지금은 암에 걸려 있습니다. 암 환자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세상 좋습니다. 하실 거 하세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또 욕심 부리세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느끼고 감동받고 또 무의식이 리드해 줘야지, 그래야 진짜로 행복한 길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몸이 버텨낼 수 있고 몸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없이 생각과 마음만 있다면 그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는 있지도 않고요. 있을 수도 없어요.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고름과 피와 똥과 오줌을 담은 가죽 주머니라고요. 허나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한테 주어진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가죽 주머니 잘 닦아서 써야 됩니다. 거기다가 일부러 더 오물을 채울 이유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또 겉만 예쁘게 만드는 거, 그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을 신경 쓰라고 그러면 자꾸 어디 가서 피부과 가서 리프팅 하시고 성형외과 가서 코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피트니스 필라테스 가서
뭐 다이어트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것도 좋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요 몸 안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몸 안이 건강하려면 그러면 결국에는 몸을 돌보는 장치, 그 몸을 돌보는 장치인 무의식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 무의식이 왜 몸을 돌볼 수 있냐면 몸은 우리의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시그널을 보내요. 근데 보낼 때 그걸 알아차림으로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왜요? 생각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출근해야지, 돈 벌어야지, 저 여자 내 여자를 만들어야지, 저 물건 사야지, 애 성적 확인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깨달음의 찰나를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정말로 누구나 똑같은 삶을 살면서 불행해지고 아픈 몸을 끌어안고 결국에는 죽어가는 겁니다. 네, 자, 저부터 그리고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후배님들, 제자님들, 그 다음에 또 그냥 저희 그 성상원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챙기는 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요. 몸이 건강해야 정말로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몸은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또 이 조화는 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성은 어차피 생각은 이해를 해야만이 돼요. 이해를 못하면 생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요. 네, 이해를, 생각을 다독거리려면 지금은 믿어도 돼,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얘는 무조건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죠. 그러면 이 코끼리를 저 아이가 믿어줘요. 그러면 덜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제 저 코끼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랄까요? 명상이에요. 내려놓음, 믿어주기, 천천히 움직이기. 네, 조급해하지 말고. 몸은 느린데 마음은 조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반대로 하셔야죠. 몸은 바삐 움직이되, 예, 바삐. 네, 어디든 가서 도와주고 기왕이면 걸어다니고 일찍 일어나고, 예, 몸은 바삐 움직이되 마음은 좀 천천히. 네, 그래서 명상, 사색, 뭐 이런 것이 저 코끼리가 정말로 쉴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몸은요. 몸은 불교에서 예전에 수련법이 있었죠. 요가요. 그죠? 근데 지금은 불교와 요가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있죠. 왜냐면 부처님이 요가 수행하는 거를 너무 과하게 하는 수행자들을 보면서 저것은 어떤 그 행복해지는, 고통을 이기고 행복해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통이다. 그래서 요가 수행을 좀 멀리 하셨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과하게 요가하는 것보다는 아주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고 거기에 적당하게 무의식을 릴렉스 시켜주는, 그 어떤 무의식을 돌봐주는 그런 방식의 요가의 어떤 형태들이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로 보시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요가원을 찾으신다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요가 자세 한두 가지 정도를 반복으로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몸은 좋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에고가 생각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야 돼요. 아셨죠? 자,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에고는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좌절될 때마다 분명히 이 에고는, 저 아이는 저 코끼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럼 그 코끼리는 어떻게 돼요? 슬프고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상 심리로 중독될 것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합니다. 예, 그게 어떤 신경 증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마약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섭식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고요?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우리의 성전이에요. 예, 당신이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벌고 그리고 무엇인가 큰 가치를 해내가는 과정에서 그 근본은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이 너무나도 미련하기 때문에 몸이 너무나도 우둔해서 아프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저 두 생각과 마음이 싸우는 동안에 몸은 그냥 방치돼 있고, 이 방치돼 있는 몸은 너무 미련해서 너무 이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못해서 외면당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가진,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병든 몸만 남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중구난발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 얘기도 조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 또 저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생각이 너무 마음을 다그치는 그런 방식의 삶은 결국에는 몸만 상하는, 그리고 크게 성공할 수 없는, 크게 행복할 수 없는, 크게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간다. 그러면 결국엔 병든 몸만 남게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마음이 리드하는, 예, 마음이 신이 나서, 예, 마음이 신명 나가지고 막 다니는 그런 생활, 그런 미래는요, 분명히 몸도 건강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큰 행복, 더 큰 성공, 더 큰 사랑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몸, 마음,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건에서 원하는 게 안 되고 또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삼위일체가 완성되어 있는 아주 완벽하고 신성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예뻐하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